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61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호대입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때그때 좀 다르고 시간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지만 미리 우리 카페 포터 아카데미 153 그 카페 자유 게시판에 제가 한 2, 3일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우리 카페 회원님들 근데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거의 월요일 아니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요일하고 아니면 목요일날 하게 됐지. 월 아니면 목이지. 보통 양 이틀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우리가 또 일정이 또 그랬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 그랬다 아니, 이거지. 그랬다. 일정이 조금씩 또 바뀌면 또 이렇게 되니까 그걸 꼭 그렇다고만 생각은 하지 마셔라. 자, 요번 주말부터 또 비가 또 많이 오지? 비가 많이 오고 또 가뭄이었다가 비 와서 반갑긴 한데 또 지금 뭐 서울 경기 지방은 요번 주 내내 온다는데 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계속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주의를 주대 막. 아 어디로 어제 어디로 짜증나 온다. 씨 3번인가 4번인가 그러니까, 한 그치. 번 오면 되는 거지. 음. 계속 보내고 앉아있어 그거. 그래갖고 어쨌거나 이렇게 또 비가 오다 보니까 너 날씨가 온도는 안 높은데 습도가 높아. 습도가 높으니까 또 끈적끈적한 것도 있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비가 많이 오면은 사진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할 때 좀 불편하더라도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고 또 비 온다고 또 사진을 못 찍는 것도 아니야. 그럼. 꼭 사진 안 찍는 사람들이 비 온다고 또 시험 들고 그래. 정뭐 하면은 또 비올 때는 그럼. 카메라 팔고 카메라도 해 뜨면 또 카메라 사고. 그럼 그 장비병도 좀 걸려보고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에 뭐 비 오면 또 우비도 입어갖고 또 사진도 찍어보고 또 비에 자기 팔고. 카메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야지 AS들 돈 벌고 그러는 거겠지. 아 근데 저번에 우리 방송 나간 올림푸스 그 M1 마크 2 그 장비? OMD 마크 2 그 뭐야 그거는 정말 그거는 좋더라. 내가 그 요즘 계속 테스트 본 김에 계속 좀 더 보고 있거든. 그거는 그 방수? 그 웬만한 비는 견디더라고. 렌즈들도 프로짜 써 있는 것들은 잘 견디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요즘 그래갖고 요즘 DF 또 뭐야 조금 내려놓고 내가 올림푸스 저번에 방송 나간 거 그 장비를 좀 갖고 쓰고 테스트 있거든. 해봐야 되니까 또 괜찮아. 찍어봐야지.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좀 새록새록 마음에 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또 좀 갖고 좀 더 놀아볼까 그 생각을 하고 다 있고. 놀고 내놔봐. 알았어. 좀 갖다 내가 줄 테니까 또 갖고 놀아봐. 다 놀고 또 내가 좀 놀아봐야지. 그래. 그래갖고 그 올림푸스 쪽 렌즈들 그래서 내가 좀 몇 개 테스트도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근데 그건 뭐 일일이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난 일단 그 60 마이크로가 아주 관심이 있어. 그걸 그래? 한번 테스트해봐야 그래? 되겠어 나중에. 그래, 60 한번. 마이크로. 또 접사 쪽에 관심이 많으면 찍어보고. 아니 그걸로 내가 우리 부인 우리 내처 맞박을 딱 찍어뒀더니 땅구멍까지 나오니까 이게 부담스럽긴 하더라. 해상력이 뛰어나니까 하여간 매크로 렌즈들의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 카페에 그 대현님인가? 영문으로 대현님인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러니까 렌즈가 뭐 예를 들어서 50mm 1.4가 있고 1.2가 있다.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어느 걸 사야 되느냐. 가성비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캐논을 쓰는데 캐논의 80200을 살 거냐 아니면은 뭐 탐노이나 시그마의 80200을 살 거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했을 때 나보고 생각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해갖고 또 그거를 이 방송에서 좀 다뤄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질문을 올리셨어. 그래서 내가 답변을 뭐라고 그랬겠어. 네, 그랬지.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꼭 그분만의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뭐 가성비다라고 해갖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이건 정답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할 거고, 포디너는 네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오늘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왜냐하면 내 생각도 정답이 아니고 네 생각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르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가성비를 따진다? 그럼 뭐가 있을까? 메이커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똑같은 뭐 예를 그럴 수도 들어서 있지 뭐. 니콘을 갖고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찍힐 거고 캐논을 갖고 사진을 찍어도 찍힐 거고 그거보다 비싼 뭐 라이카를 갖고 찍어도 사진은 찍힌다. 자, 이제 카메라 브랜드의 선택에서 가성비를 따지느냐 마느냐 그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이제 돈을 뭐 더 주고 뭘 사고 아니라 다 그 급들이 있잖아. 급들. 그러니까 뭐 몇몇 회사 뭐 라이카라든가 요런 데들 한두 군데 회사를 빼놓고는 거의 다 금액 대비 성능이 비슷해.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뭐 양대 브랜드다 그러면 옛날부터 뭐 니콘 캐논 또는 캐논 니콘 지금 디지털에 와서는 캐논이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 그다음에 뭐 미러리스 쪽에서는 소니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급일 때 굳이 가성비를 따진다 하기가 좀 뭐한 게 왜 그러냐 하면 니콘의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짜리 카메라 DSLR 또는 캐논의 300만 원대의 카메라 DSLR을 둘이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가성비를 따지기는 뭐해.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 참, 말 나온 게 좀 물어보자. 물어봐. 소니, 내 기억으로 알파 850, 내가 그 쓰는 거, 그 후에 버전 중에 미러 있는 게 마지막 버전이 뭐야? 900? 풀프레임. 풀프레임. 풀프레임 미러 리스 말고. 내가 기억하고는 이게 마지막 버전이 아닐까. 850이? 왜냐하면 900이 상위 기종이긴 하지만 850이 더 나중에 나왔어. 그래갖고 노이즈 문제나 이런 것들이 850이 더 나아 사실은. 그러고 나선 계속 미러 리스로 이제 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기로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왜냐면 뭐 그걸 글쎄 다 나도 외우고 안 있진 보여서 않아. 그래. 내가 왜 그걸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은 내 생각이 맞다면은 그 다음에 소니에서는 그 미러리스 쪽으로 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850 후에 미러 있는 거 DSLR 쪽은 정통의 DSLR 쪽은 안 만들고 뭐 DSLR-T 미러가 안 움직이는 거,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그냥 투과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갔고 미러리스 쪽으로 중점을 가졌지. 왜 그거는?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그 후에 내가 혹시 모르는 미러 저기 SLR이 또 나온 게 있나? 그 850도 오래됐지 사실은. 오래됐지. 내가 쓰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잖아. 얼마나 되지? 한 7년? 8년? 모르겠다. 나도 그건 발매 연도를. 그걸 내가 뭐 다 외우고 있으면 내 머리가 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 조금 전에. 몰라. 왜 질문하지 마. 한참 얘기할 때 왜 말을 끊고 질문을 해. 생각이 안 나잖아. 하여간 뭐 캐논, 니콘, 뭐 라이카도 사진을 찍히겠지. 뭐 그런 얘기겠지. 가격 대비가 비슷비슷해. 근데 이제 라이카 쪽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 비싸지. 사실은 렌즈도 같은 밝기의 렌즈일 때 라이카 쪽이 많이 더 비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메이커를 따지는 건 어쨌거나 내가 생각할 때 메이커의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근데 내 기준으로는 메이커 카메라의 선택은 시스템으로 선택을 한다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 캐논이 많이 쓰니까 캐논을 사는 게 아니고, 뭐 남이 니콘을 쓰니까 니콘을 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자 하는 장비들이 이 카메라 브랜드에 다 있느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이 다른 말로 방대하느냐, 방대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런 것들로 따진 건 왜 중요하냐면 있는데 안 쓰는 거하고 없는데 못 쓰는 거하고는 큰 차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뭐 너도 뭐 알다시피 나는 뭐 카메라를 그동안에 다 써봤고 다 써봤지만 그래도 주력 기종들이 있겠지. 근데 뭐 그게 뭐라고는 뭐 얘기 안 해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계속 들어오시네. 자, 그 다음에는 렌즈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자, 그래서 니콘이든 캐논이든 뭘 샀어, 내가. 대현님이 이제 우리 카페에서 물어본 거야. 대현님이 맞을 거야. 그분이 물어본 거야. 예를 들어서. 대어야? 대여야? 대현, 영문이야, 영원. 대현. 영어라서 아마 대현님이라고 읽으면 맞을 것 같아. 어쨌거나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보시겠지, 나중에. 20대야, 20대. 그래서 젊은 층인데 굉장히 이런 기계적인 쪽에 관심이 많았고 계속 그 기계적인 질문을 많이 하셔. 그러시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또 부탁은 그런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는 것도 저도 좋은데 사진을 좀 찍어서 좀 보여주세요. 난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거는 조금 그래. 카페 좀 많이 올리시면 되겠네. 그래갖고 사진도 좀 보고 싶어, 대현님 사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계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사진을 찍어서 서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거다.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에나 51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니 DSLR-T 그건 알파 9999. 저거는 이제 또 다른 조금 개념이 다른 거고. 네가 말했던 거 아까. 자, 그래 갖고 자, 렌즈 쪽으로 좀 가보자. 대현님이 이제 생각했던 게 렌즈인데 두 가지 질문하셨어, 크게. 렌즈 쪽에서 예를 들어서 대현님은 내가 알고 있건 니콘 810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 니콘 810 바디? 바디를 풀프레임 810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80, 200, 700에 212, 700에 200이라는 렌즈를 니콘 거를 살 거냐 예를 들면 아니면 탐론이나 시그마나 이쪽 거를 살 거냐 왜냐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랬을 때 이제 가성비를 하나 물어보고 계시거든. 가격 대비 성능 아니야 결국은. 그치? 가격 대비 그렇지 가성비라면 가격 대비 줄임말 가격 성능이지. 대비 성능. 근데 이게 렌즈 쪽에서 광학 제품 쪽에서 가격 대비 성능을 논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난 모르겠어. 내가 거꾸로 너한테 질문을 할게. 솔직하게 우리 대답을 해보자.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니콘의 70에 200이 한 200만 원, 220, 30만 원 한다 치자 그냥. 그냥 200만 원 한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하고 뭐 탐론이나 이쪽이 만 130, 40만 원 한다고 치자 이거지. 요즘은 별 차이도 없어 가격이. 그래? 그래갖고 너는 그냥 돈을 크게 구애받지 않아. 물론 우리가 사진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돈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긴 해. 이 문제를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아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갖고 어디서 다룬지는 기억도 안 나. 근데 어쨌거나 가성비에 뒤져보면 대해서. 있을 거야, 근데 뭐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고 또 들으세요 그냥 재밌잖아. 너는 그냥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그 정도는. 그냥 뭐 그리고 돈이 좀 모자르면 그냥 카드로 좀 그걸 뭐라 그래 할부로 좀 해갖고 갚을 수 있어. 네가 직장이냐 그러면 너는 서드 파트의 렌즈를 살래 그냥 니콘 제 렌즈를 살래.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나 니콘 사지. 니콘 사지. 돈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야? 돈 있잖아. 그러니까 돈만 말고 가성비라는 얘기거든. 가성비.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 80만 원이 싼 서드 파트 쪽은 왜 관심을 안 가져봐? 그냥 아예 안 가져봐? 아니 이런 거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 몰라 이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를 좀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스펙과 어떤 게 있는데 아니, 비슷한 게 있어. 근데 원래 제품이 그러니까 니콘이라는 뭐 니콘이든 캐논이든 그 원래 제품에 브랜드 네임 외에 성능적인 문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쪽 고민을 할 거야. 근데 브랜드 네임 외에 성능 문제가 과연 전혀 없을 것이냐. 아니 그러면은 나는 거꾸로 질문하는 거지 나 혼자.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니콘은 뭐야 사기꾼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질문하는 거야. 결국은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비싸다는 게 단순한 브랜드 네임의 그 니콘이라는 두 글자의 브랜드 네임 그거 말고 뭔가 그들만의 노하우와 여태까지 쌓아온 짬밥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난 분명히 있을 것이다에 대한 신뢰가 왠지 가. 자, 그냥 참 좋은 얘기 해줬어. 난 모르겠지만 광학에 대해서 왠지 그런 신뢰가 가. 좋은 얘기를 해줬어. 그건 뭐 탐론이나 시그마가 나쁜 회사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좀 생각난 김에 뭐 우리나라도 어떤 가방을 잘 만들어. 좋아. 루이비통이나 베네통이나 브랜드 네임 자체도 있지만 브랜드 파워, 브랜드 파워는 있지만 실제 루이비통 베네통 가방을 보면 정말 잘 만들어. 바느질이나 매무새 이런 걸 보면은 실제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기꾼들이 아니란 거지. 뭔가가 디자인을 선도해 나가는 기자도 것도 있고 내가 이제 가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 이제 가방 뭐 시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보잖아. 그건 분명히 잘 만들어. 그 있어 그게 제품의 어떤 그 꼼꼼함. 말하자면 어떤 그런 치밀함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아씨, 네가 참 좋은 얘기를 해준 거야. 그게 이제 광고학 쪽에서 보면 이제 브랜드를 우리가 기업이든 어디에서 브랜드를 굉장히 키우는 거거든. 사실은 이런 게 있어. 니콜 가성비를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면 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돈을 별로 구애받질 않아. 그런데 내가 니콘 시스템을 써. 그러면 나는 그냥 니콘을 쓸 거야. 왜냐하면 네가 아까 한 말대로 물론 탐론이나 다른 뭐 시그마든 뭐 비비타든 뭐 토키나든 그 렌즈들이 성능이 못하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 뭐 그렇다고 좋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니콘 브랜드를 내가 선택한 이상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냥 난 니콘을 쓸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은 서드파트 쪽의 렌즈를 살 거냐 말 거냐라는 그 이제 논점이 있겠지. 내가 거기서 하나만 잠깐만 추가해 줄게. 그러니까 사진을 하는데 바디가 있고 이런데 아까 뭐 그건 예를 들은 가격이니까 정확한 거니까 뭐 하여튼 80, 200이 200이다. 뭐 탐론 뭐여도 서드파츠 한 130, 30에서 40이다. 분명히 고민이 되는 가격이야. 예를 들어서 꽤 많이 차이나. 뭐 180이다 200이다 고민 안 해. 근데 이제 120, 130에서 200은 좀 이게 고민이 되는 가격대니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지. 망원 렌즈 80, 200을 빨리 사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야. 70에 200, 그러면 70에 아쉬워도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사고 싶은데 별로 그렇게 급하진 않아 솔직히야.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기다렸다가 돈 좀 모아서 살 정도의 어떤 그 작업에 대한 프레셔가 없어 나한테.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다렸다 난 니콘 살 것 같아. 돈을 모았다가 제품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뭐 30년 이상 사진하면서 근데 작업을 급하게 해야 되면 사야 돼. 우리도 뭐 서드파트를 안 쓴 게 아니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하나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제 경험에 포디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서드파트를 많이 썼거든요. 써갖고 느낀 건 뭐냐 하면 성능이 뭐 제 브랜드에 비해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못 느껴. 다만 뭐 해상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못 느껴. 다만 이제 이런 거지. 뭐 색감이 좀 다르다라든가 포커스링이 좀 반대로 돈다라든가 아무래도 그다음에 실내 문제는 있어. 그거는 심적인 문제야. 자, 나는 니콘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 또는 캐논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 근데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자기 브랜드를 사는 게 나는 신뢰 문제. 그러니까 더 이상 머리에 아픈 문제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드파트 렌즈 샀는데 내가 사진을 좀 잘못 찍었어. 그럼 이게 렌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다라는 얘기야. 뭐 그런 그거는 이제 그 브랜드의 신뢰야. 그래서 광고학 쪽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브랜드가 엄청나게 클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니콘이든 캐논이든이 서드파트보다 설사 성능이 똑같다 하더라도 금액이 비싸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브랜드의 가치도 있다라는 거지. 네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샤넬이든 뭐 저기 뭐 시계 쪽에서도 유명한 시계들 많잖아. 그런 것들은 그만큼 값어치를 하느냐? 브랜드 가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꼭 가성비 쪽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브랜드의 선택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현님이 또 뭘 질문했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50mm의 밝은 렌즈하고, 뭐 1.4 렌즈하고 1.8 렌즈, 또는 1.2 렌즈하고 1.4 렌즈가 있는데, 그건 가성비가 어떠냐? 라고 물어봤어. 이거는 좀 따질 필요가 있다고 난 봐. 같은 브랜드 아니라면. 같은 브랜드니까. 그렇지. 나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 좀 더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50mm가 표준 렌즈다. 근데 50mm 1.8이나 이거 얘기는 누누이 했어. 50mm 1.8이 뭐 15만 원 전후면 사. 근데 그 1.4는 한 40만 원 전후면 전후면 사. 그럼 벌써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야. 1.2는 더 비쌀 거 아니야. 1.2는 뭐 200만 원 가까이 가는 거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냥 우리가 대중적으로 살 수 있는 1.8이냐 1.4냐 이렇게 보자 이거지. 1.8하고 1.4는 한 반 스텝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포지 너는 뭘 살래? 이거 가성비 좀 따지자 이거지. 나는 1.8 사. 이유는 뭐야? 일단 돈도 문제고 1.4하고 돈이 있어. 돈이 있어. 돈이 있어도 1.8 사는데 왜냐면 그건 이제 가성비 진짜 따지는 거지. 1.4하고 1.8를 그 반 스텝 차이를
몰라 나는 내 사진에서 아, 내 그래, 사진에서 그래. 그 우리 반 얘기하는 거야. 스텝 차이를 견줘서 비교할 만한 어떤 데이터도 내 사진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 반 스텝이 내 사진에 매우 중요한 아주 그 예민한 부분이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겠지만 내 사진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어. 몰라 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1.8을 사. 뭐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새겨들어야 되나 같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돈이 있어. 1.4 살래 1.8 살래 내 사진에 반 스텝 때문에 1.4를 사야 될 나도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조리개를 열고 찍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1.2를 살래 1.8을 살래 그래도 난 1.8을 살 거야. 왜냐면 난 무대 사진 찍을 일도 없을 것 같고 1.2를 200만 원씩 주고 살 일도 없어 나는. 나는 그거 갖고 정말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1.8을 한 20만 원 15만 원 주고 사고 나머지 한 180만 원 남잖아. 1.2 살면 난 그거 갖고 정말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 다른 렌즈를 하나 더 살 거야. 자 그리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망원 쪽으로 가볼까 망원 쪽? 70에 200 2.8짜리 ED 렌즈가 있어. 니콘을 해보자. 그 다음에 뭐 4짜리 70에 200 4짜리가 있어. 근데 그건 ED 렌즈가 아니야. 요즘은 다 ED 렌즈로 나오지만 ED 렌즈 요즘은 다 ED 렌즈로 나와 사실은. 또는 캐논의 L 렌즈도 70에 200 4짜리가 있고 2.8짜리가 있어. 그러면 캐논을 예를 들어볼까? 계속 니콘만 예를 드니까 캐논의 70에 200 2.8짜리가 L렌즈가 있어. 있고, 그 다음에 70에 200 4짜리 L렌즈가 있어. 4도 L이 있어. 있어. 예전엔 없었지. 근데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둘 다 L렌즈야. 근데 하나는 2.8이고 하나는 4야. 여기서는 이제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70에 200 F4가 L렌즈가 아니야. 즉 L렌즈나 ED 렌즈는 뭐냐면 망원 쪽에서는 색수차를 보정한 렌즈거든. 그래서 나는 색수차가 보정이 안 된 L렌즈나 ED 렌즈가 아닌 70에 210 F4짜리가 아무리 금액이 싸도 나는 70에 200 2.8 ED나 L렌즈를 살 거야. 색수차가 보정된 거. 그런데 70에 200 2.8 L렌즈가 있고 70에 200 F4 L렌즈가 있어. 둘 다 색수차가 양호하게 보정돼 있다고 하면은 가격 차이는 이제 또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나는 70에 200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 같아. 그때는 나는 4짜리를 살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70에 200을 갖고 인물 사진을 찍진 않아. 그리고 70에 200이 인물 사진 사실 찍으라고 나온 렌즈는 아니야. 우리 지금 그것들을 좀 혼돈하면 안 돼. 물론 찍어도 돼. 2.8로 찍어도 되는데 인물을 점용으로 찍고 많이 찍는다 그러면 굳이 줌 렌즈를 갖고 찍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단일 렌즈 좋은 렌즈들이 85mm나 100mm급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정도로 주고 살 필요는 없다. 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 광각 렌즈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지.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메이커에서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광각 렌즈로 가도 굳이 밝은 렌즈가 필요할까? 광각 렌즈는 오히려 더 밝은 렌즈는 난 더 선호하는 것 같아. 나는 잘 안 써 밝은 렌즈. 그래서 그냥 나는 뭐 24mm다 2.8 밝기. 혹은 뭐 35mm다 그러면 F2 정도, 2 정도의 밝기. 지금 1.8, 1.4 이렇게 나오지. 난 그 정도 선에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렌즈를 밝은 것들을 선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누누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좀 가까이 와서 얘기해. 저번에 녹음한 거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라니까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되더라고. 좀 가까이서 할 필요가 있어. 이 정도면 될걸? 춥냐? 아니 안 줘. 좀 틀자. 지금 잘 들리시죠?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맨날 이 정도 거리에서.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래서 그 렌즈 쪽은 사실 그런 게 있어. 또 광학적으로도 봐도 프렌치백 그 마운트에서 필름면까지의 거리는 공식화된 건데 또 하나의 광학적 요소가 백포커스라는 게 있어. 렌즈 뒷면부터 필름면까지 거리.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캐논이든 어디든 서드파트 렌즈를 쓰게 되면 핀 문제 때문에 요즘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고민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사진 찍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핀 문제를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AS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는 카메라를 선택을 했다면은 그 렌즈만큼은 가능하면 그 메이커를 난 살 것 같아. 근데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꼭 써야 돼. 그럼 서드파트 쪽 사도 크게 문제는 없어. 성능적으로 막 크게 뒤처지거나 그렇지 않아. 가성비가 그걸 갖고 근데 좋다 나쁘다라고 나는 평은 못 하겠어. 렌즈 쪽은. 좀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거를 굳이 대입을 그 단어를 시켜서 고민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할 상황은 내가 볼 때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 같네. 바디가 니콘이 있는데 니콘 제거 80200이냐 저기 서드파티 렌즈 시그마나 뭐 탐론 80200이냐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런 류의 고민을 가지고 가성비란 단어를 고민할 게 아니라 밝기나 그렇지. 50mm가 있는데 1.2냐 1.4냐 1.8이냐 이런 쪽으로의 어떤 고민거리가 오히려 좀 생산적이네. 그 다음에 이럴 수가 있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렌즈가 있어. 그냥 예를 들자. 어떤 하나의 렌즈가 꼭 그런 예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시그마에서 어떤 렌즈가 하나가 나왔어. 근데 같이 100만 원인데 니콘이나 캐논 쪽에서는 밝기를 뭐 1.8밖에 못 사. 그런데 시그마나 탐론 쪽으로 가니까 1.4로 살 수가 있어. 반스텝이 밝아. 근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 서드파트 쪽이 렌즈가 밝기가 더 밝아. 금액은 같은데.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조리개의 그 반스텝이냐 뭐 그런 문제가 서드 파티를 살 거냐 제 걸 살 거냐에 대한 고민 포인트를 자체를 안 줘. 그러니까 난 그것도 제 걸 살 거야. 나는 그런 경우도. 나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무조건 니콘이다 제 거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될 만한 이슈가 나한테 생겼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 이거는 서드파트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 사진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잖아. 근데 1.8이냐 1.4 고민이 안 돼. 그거는. 내 사진에 무슨 이렇게 고민을 줄 만한 요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예를 들어서 같은 100만 원인데 제 메이커 캐논이나 니콘을 쓰는데 그 메이커 것은 1.8짜리 렌즈를 살 수가 있어. 근데 서드파트 쪽으로 갔더니 1.4 반스텝을 더 밝은 렌즈를 살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너 뭐 살래? 그러면 나도 고민 안 해. 그냥 제 렌즈에 1.8짜리 살 것 같아. 우리 생각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럼 필터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필터도 제 메이커 게 있어. 니콘 게 있고, 캐논 거도 제약이 메이커 게 나오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방송했던, 겐코, 호야, 많지, 니시라든가, 니시. 벤노라든가, 겐코라든가, 호야라든가, 비싼 거는 또 B 플러스 W라든가, 로덴스톡이라든가, 헬리오펜이라든가, 하여간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 자, 그렇다면 필터는 어떻게 할 거냐. 필터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금액에 난 품질 좋은 걸 사겠어.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만 원이다. 그런데 5만 원대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니콘, 캐논이 5만 원이고 다른 제품들도 5만 원이야. 그러면은 그냥 조금 이거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제 필터가 조금씩 비싸지. 제 필터가 호야나 겐코보다 조금씩 더 비싸,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제 필터를 살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저렴하더라도 다른 메이커 거를 살 거냐 필터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나는 필터는 굳이 자기 메이커를 나는 굳이 선호를 하진 않아. 나는 나도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필터라는 것이 캐논이다 니콘이다 거기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진 않거든. 다 OEM으로 이렇게 주문을 받는 거로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필터 같은 경우는 그냥 금액 대비 성능을 좀 따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불량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제품을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제품을 난 살 것 같아. 꼭 메이커를 따지진 않는다라는 거지. 내가 니콘을 쓴다고 니콘 필터를 꽂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소모품의 개념이거든. 그렇게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컨버터. 텔레컨버터가 뭔지 알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 300mm 2.8짜리 EX 컨버터를 꽂으면 600mm 두 스텝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 4가 되는 거겠지? 2.8, 5.6이 되지. 5.6이 되는 거야. 5.6이 되는 거지. 자, 그거 그렇게 갖고 간단하게 늘려 쓰는 건데 텔레 컨버터 같은 경우는 안에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이거는 이제 광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메이커에서는 텔레 컨버터를 1.4x, 2x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통 1.4, 1.6 또는 2x 몇 가지가 나오는데 텔레 컨버터를 설계를 할 때는 메이커에서 뭐 300mm 2.8 이상, 600mm 이런 데다 쓰라고 전용 설계를 해.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이 텔레 컨버터가 다른 메이커가 아닌 데서도 또 나와. 여러 군데서도 나오거든, 텔레 컨버터. 뭐 겐코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막 그랬었어. 자, 그렇다면은 그쪽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냐라고 봤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는 신뢰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광학적인 렌즈가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는 나는 돈을 더 꼭 필요하다면 나는 돈을 더 주더라도 제 메이커 걸 살 거야. 성능을 이거는 가성비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접사링이라는 게 있어. 접사링은 그야말로 매크로 렌즈를 더 초접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링을 꽂아갖고 앞으로 밀어주는 개념이야. 그건 그냥 파이프만 길어지는 거. 그렇지. 렌즈는 그냥 없고. 렌즈는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평면성만 마운트에 평면성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비싼 돈을 주고 나는 메이크업 거를 사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거는 왜냐면 이게 어떤 성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네. 그냥 그다음- 빈 뚜껑이란 소리 아니야. 홀. 그렇지. 그거를 굳이 제 메이크업 거로 많은 돈을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성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거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텔레 컨버터는 그 안에 렌즈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거는 제 거를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아. 난 그렇게 봐. 왜냐면 전용 설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소형 프레시, 스피드라이트. 야, 이건 좀 이제 문제가 있어. 이제는 이거는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른 분하고의 사진을 찍는 관념 자체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야. 내 말부터 하면 나는 스피드라이트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형 스트로보, 큰 스트로보 대형 그 스튜디오에서 쓰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나도 쓰지만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쓰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소형 스피드라이트, 클리본 타입 그런 거는 나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난 맷즈를 써. 맷즈도 가장 싼 거를 써. 모델명까지는 얘기하기 그렇고 가장 싼 거를 써. 자, 그거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나는 오히려 니콘이나 캐논에서 나오는 스피드라이트들이 너무 기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나는 쓰지도 않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난 더 오히려 불편해. 내가 소형 스피드라이트로 쓰는 거는 정말 보조광으로서 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사실 TTL이 안 되고 그냥 오토 기능만 있어도 돼. 근데 뭐 TTL이 되면 TTL 쓰는 거고 메인에서 광량을 좀 줄이거나 그런 거로 쓰기 때문에 나는 맷지가 싸고 뭐 제 거는 뭐 50만 원씩 하잖아. 40만 50만 원. 근데 맷지는 뭐 한 20만 원? 또 안 돼.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 기능이 뭐 많다. 나는 필요 없어. 스피드라이트는. 그래서 나는 사실 맷지 걸 쓰고. 너는 어때? 나는 일단 스피드라이트를 사실은 요즘은 많이는 안 써. 근데 옛날에는 매츠 45CT1을 많이 썼지. 그거는 사실은 저거였지. 맷지 45CT1? 이 옆으로 큰 거지. 핸드. 그걸 많이 썼어. 그 이제 그 예전 위에 얘기가 하슈에서 달린 거는 안 썼었고 45CT1을 많이 써서 그 하슈에서 들어가서 쓰는 쪽에서의 고민 포인트는 나는 좀 공감대가 없네. 핸드 그거 이렇게 요즘은 기억자로 이제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썼어. 어쨌든 난 매치를 많이 쓴 것 같아 나도 그거는. 그래. 그래서 나는 맷즈의 브랜드가 맷즈라서 쓰는 게 아니라 기능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적화가 나에게 맞게. 그것만 나는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복잡한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나는 내가 필요한 기능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난 그런 쪽에 오히려 그게 매치가 나한테 더 메리트가 있는 거야. 제 프레시보다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어쨌든 말하는 핵심은
엣지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지. 나에게 필요한 가장 심플하고 원하는 기능 위주로 나는 고르다 그래. 보니까 나는 그래. 그게 가격도 싸고. 가격도 그게 싸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즈가 골라서 쓰게 나는 됐더라라는 오히려 소리지. 제 거 후레쉬들이 기능이 너무 많고 복잡해갖고 난 그래서 복잡하니까. 부담스러워. 그걸로 나는 그걸 다 쓸 일도 없고 쓰지도 않아. 거기 있는 기능들을. 그 다음에 가방. 나는 가방은 메이커 거 안 쓰지. 카메라 내가 니콘을 쓴다 그랬고 니콘 가방을 사서 쓰진 않아. 하드 케이스는 니콘 게 있지. 니콘 게 오래된 게 있어. 그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옛날에 산 거고. 나는 뭐 너도 알다시피 나는 돔키맨이야. 돔키맨이야. 동캐라 그래야 되나? DOMKE. 돔키냐 돔캐냐 하여튼간 그러니까 동캐든 동키든 난 그 매니아야. 내가 니콘을 쓴다, 올림푸스 쓴다 그랬고 올림푸스 가방을 산다? 그건 아니야. 오히려 그쪽 가방보다 그러니까 난 이런 거 같아. 가방을 전문으로 만드는 난 메이커 거를 좋아해. 동캐가 좋아. 나는 근데 동키가 솔직히 까놓고 해서 동캐가 제일 좋아. 아니, 근데 나도 써본 거 중에. 빌링햄이 좋다는 사람도 있어. 그건 취향이거든. 근데 난 동키가 좋아. 그래서 난 카메라 가방 뭐 사요? 그러면 나 주변에도 그냥 난 동키 사라 그래. 내가 옛날 사람일 수도 있어. 아니 나는 그 이상한 데서 동캐를 반했어. 뭐 왜 반했어? 그 패드. 빌링햄도 그게 있나 있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만들어졌지. 요 어깨가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사람이 다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요걸 각을 세워가지고 그렇지. 딱 그 가운데 요거 패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제품이 뭐 좋고 나쁠 떠나서 야 이런 데까지 머리를 쓰는구나. 이 가방이라는 것이 그거에 좀 반했어요. 이상한데.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지. 나는 그래서 카메라 가방은 그냥 뭐 내가 니콘을 쓴다, 올림푸스 쓴다 그래갖고 니콘 가방, 올림푸스 가방 쓰는 게 아니라 동키를 쓴다. 그럼 가성비로 따지면 더 나쁜 거지. 동키백이 더 비싸. 근데 그런 거에서는 나는 금액 대비 성능을 따지고 싶지가 않다. 내가 갖고 싶은 브랜드를 사라. 나는 그 돈을 더 주더라도 난 그 브랜드를 사는 거야. 그게 편한 거야. 거기선 가성비를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그 각자마다 원하는 가방 스타일 있잖아. 그다음에 자기 몸에 달라붙거나 맞는 스타일이 있거든. 동키가 나는 맞는 거야. 나는 그럼 동키 가방이 몇 개냐. 카메라만 넣는 가방 말고 왜 이렇게 메고 다니는 숄더백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뭐 다른 메이커에서도 나오고 일반 가방들 들고 다녀도 되는데 난 동키에서 그렇게 만든 가방을 또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의 어쩌면 나는 그쪽에 매니아일 수도 있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방을 또 하나 쓰는 건 내가 디자인한 가방을 내가 하나씩 만들어 쓰지. 보통 내가 디자인해서 하나 제작하려면 한 5, 60만 원 달라 그래 그 제작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개 갖고 있어. 그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사줘야 돼. 내가 손보상점 오픈하면. 그 다음에 뭐 삼각대가 있어. 삼각대는 뭐 메이커에서 만들진 않지. 안 만들지 삼각대는. 캐논에서 삼각대 만들어? 그러니까 그 니콘에서 메이커? 삼각대는 안 만들지. 그 메이커에서 안 만들지. 삼각대는 그냥 삼각대 메이커 거를 사야 되겠지. 이거는 뭐 가성비를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케이블 릴리지라는 게 있을 것 같아. 케이블 릴리지. 그게 전자식이 있을 수 있고 기계식이 있을 수 있고. 이것 또한 나는 뭐 그냥 굳이 쓴다 그러면 뭐 망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난 굳이 케이블 릴리지도 몇 배의 돈을 주고 큰 고민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 캐논이나 나도. 니콘 걸 사느냐 아니면 그냥 돈이 만약에 많이 싸다 그러면 그냥 다른 브랜드 거를 사느냐 그랬을 때 난 이것도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돈 싼 거로 살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렌즈에서 왜 제 거를 사고 가성비를 논하기가 뭐하다라는 것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렌즈를 사갖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쓰면 되는데 중간에 뭐 장비를 좀 갈아탄다거나 또 다른 렌즈가 필요해서 팔고 사게 될 때의 문제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중고 시세도 우리가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 만약에 니콘이나 캐논의 렌즈들을 사다가 팔면은 미치긴 하지만 당연히 미쳐야지 썼으니까. 서드파트 렌즈를 사다가 새 걸 사다가 팔았을 때 그 미치는 퍼센티지가 다르다라는 얘기지. 100만 원 샀는데 한 달 썼다. 니콘은 95만 원인데 니콘은 뭐 한 예를 들면 70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 서드파트 쪽은 뭐 50만 원이나 그 밑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치는 금액이 한 30%만 미치면 되는데 서드파트 쪽은 5, 60%가 미칠 거다. 보통의 그게 시세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이런 요령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 나도 서드파트를 써보긴 했지만은
사실 나는 서드파트를 새 걸 사서 써보진 않아. 왜냐면 중고로 서드파트 나온 것들이 깨끗하고 중고들이 굉장히 싸거든. 그렇다면 그걸 사서 쓰다가 팔아도 별로 안 믿죠. 폭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걸 탑노이든 시그마든 뭐 토키나든 이걸 수입하는 업체에서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아니 사실이잖아. 시장이 지금 그렇게 논리가 그렇게 논리로 가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수요가 많은 쪽은 빨리 나가니까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하는 거고 수요가 적은 쪽은 덜 나가니까 좀 더 많이 천에서 살라 그럴 거 아니야.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가성비 논란에 이것도 포함이 난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하이에나 51님이 스피드라이터 TTL 모드에서 하슈에서 탈착해도 발광부 안에서 축광하는 거로 아는데 마운스에도 피사체 방향을 향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슈에서 탈착해도 발광부 아래서 축광하는 거로 한다? 발광부 알아서가 뭐야? 아래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거는 뭐 하여간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시고 자세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조금 난해서. 내가 볼 땐 저거 TTL의 원리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하여간에 그건 그렇고 지금 그 얘기가 하니까 이제 간단한 대답이 안 될 것 같아. 저거는 지금 보면 난 그래서 렌즈 쪽은 그런 쪽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너도 네 생각이야. 나도 내 생각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우리의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그냥 우리들의 들으시면 되는 경험을 거야. 들으면서 약간의 참조사항으로 그렇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뭐 그걸 어. 우리 뭐 한 대로 너무 이렇게 자, 삼각대 얘기 나왔잖아. 삼각대도 마찬가지 개념이야. 우리가 삼각대도 메이커에서는 안 만들어. 그럼 뭐 지조든 뭐 맨프로트든 슬릭이든 뭐 벤노든 뭐 저기 뭐야 저기 또 뭐 벨본이든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삼각대 브랜드들 쓸만한 것들도 꽤 나오는데 많더라고. 그런 쪽에서 가격 대비 성능을 보고 살 필요는 있어. 그래서 이제 삼각대도 사실은 뭐 지조가 비싸긴 한데 팔 때 감가상각도 좀 덜 되는 것도 맞아. 지조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것 같아. 이게 참 이걸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약간 메이커가 유명하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이 좀 덜 된다고 봐야 되나? 근데 지조 자체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좀 덜 돼도 손해 보는 금액은 커. 금액 자체는 크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네요. 삼각대는 무거운 거. 우주도깨비님 카본보다 무거운 것으로요. 카본 삼각대도 제가 저번 시간인가 액세서리 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무거운 게 좋은데 카본 원래는? 삼각대 밑에다 가방을 걸 수 있게들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제가 조금은 바꿨다. 그래서 가방으로 이용을 하면은 그렇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본 삼각대도 실제로 내가 또 써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나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갖고 근데 예전 초창기에 카본 나왔을 때는 사실 자빠졌어. 바람이 불면 가벼운 거 자빠졌어. 밑에는 무거워기 때문에 요즘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삼각대보다 볼헤드 좋은 거예요. 어쨌거나 한번 저번 시간 거 하고 3웨이 볼헤드와 3웨이 헤드와 볼헤드의 차이점도 방송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안 들어오신 지 오래되셨구만. 우주도깨비님이 지금.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저도 뭐 라이카를 쓰긴 쓰는데 전반적인 가성비를 따진다고 보면은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라이카의 35mm 하고 니콘이나 캐논의 35mm 하고 가격만을 본다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한 3배 가까이, 3배가 뭐야. 거의 뭐 35mm 둘짜리, 밝기 둘짜리로 굳이 따진다면 조금 오래된 렌즈들이지만 35mm 스미크론 F2하고 니콘이나 캐논의 35mm F2하고 가격 차이를 따진다면 새거 대 새거로 하면은 거의 8배, 9배 차이가 나.
M 스미크론 M 쪽으로 가면 자 그렇다면은 라이카가 과연 그만큼의 가격 차이만큼 성능이 높으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라는 얘기지. 하지만 그 금액을 주고 나도 사갖고 쓰고 있고 또 라이카 유저들도 사갖고 쓰고 있잖아. 그러면 가성비로 그걸 따지기에는 뭐한 게 우리는 라이카라는 브랜드도 사는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라이카의 브랜드가 뭐가 중요하냐 말할 수 있지만 또 라이카는 라이카들만의 맛이 있다란 얘기지. 그 맛은 라이카를 써야지만 나오는 맛이야. 자, 니콘의 맛은 니콘을 써야지만 되는 맛, 써야지만 되는 맛이야. 그치? 캐논의 맛은 캐논을 렌즈를 써야지만이 나오는 맛이잖아. 나는 내가 이제 쭉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고 해보니까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갖고 싶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어. 뭐 자, 사실 뭐냐면은 모르겠으니까. 자 이제 한번 불러보면 니콘 DF에 네가 사고 싶은 게 니콘 DF에 1224? 그 줌렌즈? 124 내가 하나 사갖고 쓰고 있지. 자, 광각은 나는 그걸 준비하고 싶어. 광각은. 표준은 뭐 큰 적은 없어. 다 똑같아. 어떤 거나. 그 다음에 85mm에서는 그냥 내 기준으로 알파 850 지금 쓰는 거에 85mm 1.4 렌즈. 그건 뭐 진짜 내가 효과를 많이 봤어. 그 다음에 180mm는 니콘 ED가 좋아. 그거밖에 없어. 180mm. 캐논에 200mm 2.8이 있지. 뭐 하나 있는데 180. 그 다음에 이제 500mm 내가 좋아하는 거 반사망원은 뭐 역시 미놀타의 소니 거.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는 올림푸스 거. 저걸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어떤 하나의 기종에 뭐 다 그렇게 뭐 다 좋겠지만 이제 그런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나도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개인마다 또 다 틀리실 거야 또. 여러 가지. 그래. 좋은 얘기들인데 네가 지금 말한 것들이 각 회사에서 좋은 렌즈들을 지금 고른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시도가 있었었어. 일본에서. 야 카메라 불문하고 우리가 마운트를 통일을 좀 하자. 대형 카메라에서는 토요를 쓰든 호스맨을 쓰든 뭐 리너프를 쓰든 뭘 쓰든 간에 보디 마운트를 따로 살 수 있잖아. 사갖고 어떤 렌즈든지 꽂아갖고 쓸 수가 있잖아. 슈나일도 쓸 수도 있고 후지논도 쓸 수가 있고 로단스톡도 쓸 수 있고 뭐 저기 뭐 코닥 액타도 쓸 수 있고 쿠쿠 렌즈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가 있잖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카메라 메이커에서 그거를 서로 안 했지. 자기 바디에 자기 렌즈를 더 팔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굳이 그래갖고 했던 게 K 마운트, 펜탁스하고 리코 정도가 이제 같이 마운트가 맞는 거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오면은 마포 렌즈들. 그 마포가 뭐냐 마이크로 포서드, 올림푸스하고 저기 파나소닉. 예, 렌즈 불문하고 이제 마운트가 맞으니까 같이 쓰는 거고. 그 정도고 각각의 브랜드인데 네가 조금 전에 포디가 얘기했던 거는 각 메이커에서 나오는 명 렌즈들이야. 좋아, 진짜. 그래서 마운트만 통일할 수 있다면 85 같은 거는 뭐 니콘 캐논도 괜찮아. 근데 미놀타 저번에 난 85 찍어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정리를 하면은 카메라는 일단 좀 시스템적으로 좀 고르고 렌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광학적인 거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면은 포디나 나 같은 경우는 자기 렌즈를 쓸 것 같고 그렇다고 서드 파트 렌즈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난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뭐 심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포디하고 나의 생각은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광학적인 설계가 안 들어간 뭐 접사능이라든가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성비를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방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될까? 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도 그런 것들은 나는 이제 그쪽으로 좀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저희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생각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쪽으로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정리를 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가성비 얘기를 오늘 주제로 삼아서 지금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포디였습니다.